어린 시절 피아노 좀 쳐봤다 하는 이들의 클래식 영혼을 깨웠던 명작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한국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원작을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2007년 이야기를 지금의 스크린으로 옮겨온다 해서 뭐가 다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막 개봉한 한국판에 대한 리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2008년 한 대만 영화가 국내 극장가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명 배우도 유명 감독의 작품도 아니었지만 역대 국내 상영 대만 영화 중 최고 흥행을 기록한 작품 바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천부적인 피아노 실력을 지닌 샹룬, 그는 새로 전학 온 학교를 탐방하다 우연히 신비로운 피아노 선율을 듣게 되는데요. 오래된 음악실에서 마주한 소녀 샤오이, 둘은 서서히 가까워지지만 샤오이는 쉽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샹룬이 동급생 칭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뒤 갑자기 사라져버린 샤오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샤오이가 감추고 있던 커다란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단순한 학원 로맨스인 줄 알았으나 운명적인 첫사랑의 미스터리, 듣는 재미 제대로 책임지는 클래식에 타임리프까지 절묘하게 어우러졌던 명작, 지금까지도 한국 극장의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대만 로맨스 붐의 시작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밀스러운 소녀 샤오이를 완벽 소화한 게룬미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더해 쇼팽을 들으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비현실적인 고등학생 샹룬을 연기한 주걸륜의 완벽한 재능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 작품이라는 점, 학생 시절 영화를 보면서 남주가 약간 성숙해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29살이었던 주걸륜이 이 영화의 감독이었고 이렇게 꽤 매끄러운 대작이 그의 연출 데뷔작이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을 만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주걸륜, 가수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마음껏 뽐냈는데요. 피아노 연주 장면을 모두 직접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의 대표곡 시크릿과 사운드 트랙 대부분의 작곡과 편곡을 직접 담당하며 화제를 모았죠. 각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각종 영화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말할 수 없는 비밀. 2000년대 아시아 로맨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이 작품, 한국판 리메이크는 이 감성을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뭐 하세요? 리메이크작의 숙명, 원작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죠. 단순히 원작의 스토리를 복붙하는 게 아니라 감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개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 리메이크의 가장 어려운 숙제인데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그 균형을 적절히 이뤄냈습니다. 스포 없는 선에서 한국판의 감상을 전하자면 일단 한국 패치가 잘 되어 있어서 몰입감이 높아졌어요. 대만 학원물 특유의 가벼운 유머 코드, 팬들이 길게 설명해놓은 엔딩에 대한 다양한 해석까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원작의 요소들을 한국판은 굉장히 세심하고 따뜻하게 다듬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기본에 충실한 단정함의 미덕이 돋보이는 작품이랄까요? 여기가 음대 건물. 근데 이번 학기 끝나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한국 버전은 작품의 배경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옮겨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로맨스 대표작 하면 여전히 건축학개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20대 초반에 모두가 통과하는 첫사랑 특유 머뭇거림의 정서, 상대의 마음을 파악할 수 없어 한없이 불투명하면서도 또 너무 투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대학 로맨스의 순간들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더라고요. 원작에서 관객을 단숨에 빠져들게 하는 순간, 피아노 배틀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딱 15분 만에 관객을 영화의 세계로 초대하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판은 이런 강렬한 장면들로 타격감을 전한다기보다 인물들의 감정을 한 장 한 장 공들여 쌓아 감정의 진폭, 그 파장을 넓히는 데 공을 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개연성이 더해지면서 더욱 매끄러운 스토리라인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만난 건 기적이야. 운명적인 기적의 로맨스가 다 거기서 거기이다 보니 초반엔 조금 지루한데 중후반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스터리 감동 아련 로맨스 서사가 휘몰아치면서 결국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초반이 조금 지루하고 뻔해서 약간 실망한 상태였는데 중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미 원작을 알고 있는 관객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주인공들의 내면을 조명하며 변주된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이 영화를 추억하는 관객도, 한국판을 처음으로 이 스토리를 마주하는 관객도 모두 새로운 관람으로 만족할 만한 로맨스가 탄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배우들의 몫을 빼놓을 수 없죠. 먼저 슬럼프를 겪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찾은 천재 피아니스트 유준 역의 도경수. 유준은 피아니스트인 엄마와 대학 교수인 아빠 사이에서 음악가 집안이라는 타고난 배경에 부담감을 안고 살아온 캐릭터입니다. 각종 콩쿠르에서 1위를 휩쓸었지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리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결국 휴직차 한국을 찾은 그는 정아를 만나 천재의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사랑과 낭만으로 물든 새로운 삶의 챕터를 펼쳐냅니다. 이 배우 연기 잘하는 거야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번 작품에서 특히 현실에 발붙인 연기를 선보이시는데 덕분에 몰입감이 확 높아질 수 있었고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설정 중 하나, 바로 쇼팽과 그의 연인 주르주 상드의 사랑 이야기죠. 내성적이고 섬세한 성격이었던 쇼팽과 달리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던 소설가 상드,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던 두 사람은 서로의 재능에 깊이 매료돼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받으며 약 10년간 사랑을 이어갔는데요. 다소 조심스러운 성격인 유준과 달리 쾌활한 에너지가 돋보였던 정아, 그의 상대로 등장한 원진아 배우의 성숙한 연기 역시 작품의 몰입감을 더합니다. 수수하고 담백한 분위기 속에서도 똑부러지는 성격과 통통 튀는 반전 매력으로 대만 로맨스 특유 감성을 완벽하게 담아내며 작품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피아노 배틀. 원작의 최고 명장면 피아노 배틀씬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쇼팽의 흑건, 왈츠 등을 연주했던 원작, 한국판에선 다른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 곡을 선택한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까지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피아노 배틀에서 유진이 연주하는 곡 중 하나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워낙 유명해 여러 작품에서 활용되는 곡이지만 이 곡은 단순한 명곡이 아니죠. 라흐마니노프를 깊은 슬럼프에서 구해낸 작품인데요. 교향곡 1번의 실패로 혹평을 받으며 절망에 빠졌던 그는 정신과 의사 니콜라이 달의 치료를 받으며 다시 작곡을 시작했고 이 협주곡을 통해 전설적인 존재로 남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져 피아노를 멀리했던 유준이 정아를 위해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는 순간 그는 다시 음악적 영감을 되찾게 되죠. 이 장면이 어쩌면 유준과 정아가 음악을 통해 서로를 구원해내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떡밥 혹은 복선의 기능을 담은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음악적인 서사가 마치 노담의 칸타벨레에서 느꼈을 법한 음악 드라마의 감성을 전한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제부턴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무너져가는 음악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마지막 연주를 펼치는 긴박감 넘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원준이 도착한 시점은 원작과 미묘하게 다르죠. 아예 시크릿 악보를 발견하기 전의 샤오위를 만나러 갔던 샹론과 달리 원준은 피아노를 치기 직전에 정아와 마주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방불명되었던 정아는 아마 피아노를 치러 갔다가 철거 예정이었던 음악실에 갇혔을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결국 유준이 미래를 바꾸는 데 성공하며 두 사람의 미래는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피아노 연주를 통한 시간이동 후엔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만 서로를 인식할 수 있었으나 연습실이 무너지며 피아노라는 매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원작의 설정과 같이 이러한 시간여행의 규칙이 무너지고 유준과 정아가 같은 시간선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거라 추측할 수 있죠. 그럼 유준의 아버지는? 원작의 결말을 두고 모든 걸 알고 과거로 돌아간 샹룬과 샤오이가 새로운 관계를 쌓아갔을 것이다. 알고 보니 샹룬은 죽은 것이고 엔딩은 그의 환상이다. 라는 등 엔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갔는데요. 과거로 간 유준이 어떻게 현재로 돌아오지? 돌아올 생각이 없나? 정아는 정말 사랑밖에 난 몰라 직진녀인가?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절박함이나 그 급전개를 따라가기는 약간 어려웠지만 그 정도로 사랑하나 보지 하면서 복잡한 생각 배제하니까 죽었나? 살았나? 이런 1차원적인 의문이 들지 않는 깔끔한 해피엔딩이라 좋더라고요. 운명적인 사랑을 넘어 인연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란 전편의 능동적인 메시지를 이어받고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익숙하면서도 완벽한 진리를 담아낸 결말이기도 했고요.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비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이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